시험장 가봐요. 뒤에서 누가 발로 툭툭툭 찰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옆에 친구가 있어요? 그날 시험 망한 거예요. 맞죠? 네. 제가 보았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수를 정복했습니다. 얘는 그 KMC 기출 문제거든요. 9와 12를 9는 세 자연수로 더했고 12도 세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냈다. 그럼 네모안의 수 6개가 모두 다르도록 나타내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그럼 보통은 우리가 정답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9가 되는 순서상 12가 되는 순서상 수가 겹치면 안 되니까 되는 걸 맞춰보자. 세 가지. 대치동에 정말 유명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독서도 좋아했고 수를 정말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풀었냐면 9하고 12 더해? 21이네? 근데 6개의 자연수네? 어머님 1부터 6까지 더하면 얼마죠? 7, 7, 7, 21이죠. 그럼 네모 6개를 더하면 결국 1, 2, 3, 4, 5, 6을 더한 거네?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21이라는 수에 집중한 거예요. 그럼 1, 2, 3, 4, 5, 6 중에 세 자연수만 합쳐서 9가 되는 경우만 맞추면 되겠네? 세 가지. 어때요? 결국 해답을 맞춘 건 똑같지만 이 아이는 21이라는 수의 의미가 6개, 1부터 6까지 더한다라는 기초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친구는요, 6살, 7살 때부터 책을 지면은 질질 끌려가도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대경시대회 있잖아요. 7살이나 초일 때는 상을 못 탔어요. 왜냐면 너무 급했기도 했고 책만 좋아했으니까. 근데 2, 3학년 때 지나니까 이 책을 읽었던 것이 점점 나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상과 수상을 했습니다. 결국 언어를 정복해야 돼요. 많이 말하고. 그래서 제가 5세 8월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수업을 할 때 첫 번째 시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건 답을 쓰는 연습이에요.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순서대로 쓰시오. 가장 어려운 겁니다. 맞죠? 순서대로 쓰시오는 여러 개를 써야 돼요. 가장 많은 것을 고르시오는 한 개만 골라야 돼요. 예상하며 해결하기죠. 너는 얘를 답을 한 개 쓰겠니? 여러 개 쓰겠니?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기호로 쓰시오라고 하면 몰라요.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수학 문제의 해결은 독서보다는 수학 문제를 많이 읽어보고 틀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아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선생님도 사고력을 얘기해요. 영어 선생님도 사고력을 얘기해요. 국어, 과학 모든 선생님들이 사고력을 얘기해요. 근데 사고력이라는 말이 들어간 책은 사고력 수학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수학에는 사고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력이란 말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도 내가 알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것이 사고력이지 수학을 사고력에 접목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익숙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추론 능력이에요. 언어는 사고를 하고 얘를 행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많이 표현하고 대화를 하셔라. 경험입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에 외심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알면은 요거 뭐 어디 가면 있죠? 경주 가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신라의 미소, 뭐 이쪽에 기와에 있는 수막새라고 하거든요. 이 깨진 접시를 한번 복원해 보자. 활용을 해야죠. 배웠으면. 그리고 다양한 실험들을 해라. 근데 이런 실험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도 되지만 영재원에 가도 좋겠죠. 자, 영재원 입시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수학에 무게중심 하면은 항상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만 나와요. 그거 의심해 봐야죠. 사각형은? 다각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무게중심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 돼야 되죠.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팽이를 만들었을 때 회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건 저희 아이인데요. 태양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요즘 곤란한 게 왜 소행성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세렉스는 아빠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도 결국에는 뭐 지점토 같은 걸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많은 연습들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때도 저는 말을 잘해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아이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야 어디 좀 가자 하고서는 이상한 땡땡 학원에 가요. 앉아서 풀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지? 맞죠? 자, 어디 가자고. 저기 수지중학교.
여기 성대에 가요. 엄마, 사람이 너무 많아. 교실도 못 찾습니다. 이게 성대경시 시험장을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시험 보는 경험을 해줘야지 정작 긴장이 안 될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집에서 시험 연습을 했더니 우리 아이 90점이 나왔대요. 금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막 얘기를 해요. 집에서 했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인 상황, 맞죠? 시험장 가봐요. 뒤에서 누가 발로 툭툭툭 찰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옆에 친구가 있어요? 그날 시험 망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경험을 시켜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좀 어떠냐? 함께 하기, 같이 합니다. 저예요. 우리 아이에게 볼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때 얼마나 예뻐요. 너무 친절해지죠. 근데 점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악마가 되시죠? 아이는 앞에서 울고 있고 어머님의 팔뚝은 지우개로 지우느라 점점 굵어지고 계시고. 저는 수학 공부를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같이 해주세요. 우리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가 공부 잘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은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관심. 두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세 번째 뭐예요? 맞아요. 아빠의 무관심. 이렇게 아이가 알파벳을 몰라. 근데 미로 찾기를 좋아해요. 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미로 찾기를 해서 행복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팀을 짜야 되나요? 어머님,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냥 스타벅스 친구로 남아주세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은 팀 짜잖아요? 한 달 만에 깨집니다. 보름 만에도 깨져요. 학원에서 만난, 어디에서 만난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공부를 해야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어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학원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부모님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렇게 같이 질문에도 대화할 수 있는 부모님과 아이와 선생님 같이 호흡해야 된다. 자, 제가 상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머님, 우리 아이가 연사는 어디가 진행되고 있죠? 책으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죠? 특정 학원에서 어떤 책으로 공부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아이 공부 잘할 겁니다. 내 아이가 지난주 3권을 했던 것 같은데 4권을 했던 것 같은데 디딤돌이요? 2학년 하고 있나? 라고 얘기한다면 어때요? 내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과제 문자를 봐야지만 해결되면 안 되죠. 왜 우리 선생님은 상담을 해주지 않을까? 왜 이런 거 첨삭하지 않을까? 사람은요, 모두 다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요청하세요. 적당히. 너무 많이 하면 힘들고요. 네, 적당히. 내 아이가 지금 이 부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머님, 3시 10분 전은요? 맞죠? 이렇게 바로 대답 물어보면 아이들 모르잖아요. 8살, 7살 아이가 2학년 수학을 공부해요. 그럼 2학년 수학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시 10분 전에 학교를 출발해서 50분 동안 걸었다. 과연 몇 시냐? 7살, 8살이에요. 집에서 얘야, 지금 몇 시야? 엄마 3시 20분 전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쓰지 않았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언제까지? 머리가 찰 때까지. 너 왜 이거 몰라? 왜 이거 몰라? 라고 하면서 하면 수학 싫어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 용어를. 그리고 너무 섣불리 아버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아버님, XY 쓰고 있습니다. 7살 아이에게. 그리고 얘기해요. 이거 선행이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왜 이런 걸 하고 있어? 하지 마!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맡기지 마세요. 우리 유아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공부하는 수학은 과연 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를 사용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 유치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출신 중에 몇 안 되는 수학 학석사 출신이에요. 다른 원장님들은 너 왜 이러고 있니?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 부럽다. 그렇게 내려간 게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공부한 게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수학과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학교를 간 순간 책을 폈더니 숫자가 없네요. 내가 잘못 왔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세 8월 아이들 가르친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가방을 못 써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가방이라고 써줘요. 그리고 진도가 정말 빨리 나가요. 선생님의 빨간 펜만 다 써 있어요. 과연 그것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제가 점점점점점점 가이드라인으로 가방, 그 다음에 따라 쓰게 만들고, 어쨌든 아이가 조금씩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이파이브하고 동기부여하게 만들어요. 과연 이거는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동기부여죠. 그러다 보면은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 전화하면 항상 이런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성공하는 공부 습관을 기르는 땡땡땡 학원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성공하는 공부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만드는 학원이 가장 좋은 학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